문자 상담 들어온 거 하나 있으면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왔나요? 이게 굉장히 길게 써놓은 거라서 제가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에도 지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고 부인이 그 사실을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증거까지 다 잡아가지고 찾아냈고. 부부의 연령대는요? 부부가 지금 이제 중년이에요. 한 40대 정도 되는 부부인데 둘 다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다 발각이 됐기 때문에 남편이 사실대로 다 고백을 하고 정황을 다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고, 또 내가 마음이 좀 허전하고 뭐 직장 일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위로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뭐 얘기도 다 하고, 그래서 하여튼 잘 정리가 됐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부인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서 정말 없었던 걸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살았는데, 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됐어요. 같은 사람하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정리도 하지 않고 겉으로만 정리한 척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지내고 있다. 그러니 이 남편을 또 용서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버리는 게 낫냐, 뭐 이런 상담이었어요. 거기 이제 자녀들도 또 있잖아요. 예, 아이들도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컸고 뭐 다 컸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기 때문에 뭐 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정리도 안 하는 남편을. 그래서 굉장히 긴 사연을 써서 보냈는데 내용의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떤 대답이 있을까요? 근데 보면은요, 본인은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하고 싶죠. 본인도 하고 싶은데 그 감정 정리라는 게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리를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 감정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자꾸 마음이 쓰여지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 그래서 그냥 제가 여자이긴 하고 또 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보채지 말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정말 당신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 라는 거를 느낄 때까지 사랑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이제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그 감정 정리한다는 게 정말 본인 스스로도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은 지금 이 경우에도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하거나 뭐 별거를 하거나 어떤 크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뒤에 올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남편에 대한 진정한 용서보다도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용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냥 그 수면 위로 드러내가지고 아이들까지 만약에 알게 되거나 친정이나 뭐 시댁에서 알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너무나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고 못 본 걸로 하고 그냥 덮고 같으니까 정리를 하자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렸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아니고 덮어버린 거네. 덮은 거죠. 그렇죠. 묻고 가자라고 결정했고 남편은 옳았구나,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고 그래 정리할게 그러고 그냥 좋은 제안이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진짜 두려움은, 이거는 꼭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두려움이 생길 때는 그 두려움하고 이렇게 정말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뭐 어떤 빨리 정리 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터뜨렸어야지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진짜 중요하게 놓쳤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싶었던 그 두려움에서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건데 뭐냐면,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이유가 있어요. 집에 퇴근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집에 무조건 빨리 가고 싶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틈을 만들었다는 거는 집에 가기 싫었다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가기 싫었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위로를 받고 싶었던 본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타리나가 감정 정리를 해야지 된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 정리를 할게 만들려면 또 어떤 모티브를 줘야지 되고요.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생활해오던 대로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마음이 돌아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데서 위로를 받던 마음을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줘야지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인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편을 용서해야지 되니까 성당 가서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러면서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힘으로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어야 되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부인에게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라는 회개가 일으키도록 정말 구체적으로 더 뚜렷한 사랑을 했어야지 되는 거고, 남편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떻게 남편을 힘들게 했을 때 남편이 다른 데로 마음이 기울어지는가, 이런 거를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분석해서 찾아냈어야 되고, 이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그 일들은 건너뛰고 그냥 두려움을 겁이 나니까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만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네. 이 페미니스트들은 네. 굉장히 반발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의견 중에 네. 여자 탓이 되거든. 왜 남편이 바람나도록 이거 잘못했냐, 이런 쪽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요즘은 남자만 바람나나요? 여자도 바람나요? 물론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상황이 남자가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거지만, 네. 이게 만약에 남자가 바뀌었으면 똑같죠. 네. 똑같이 그 부인이 바람이 나면 남편이 바람날 거리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 바람날 거리가 네. 과연 그 상대 배우자에만 있을까? 물론 자기에게도 있죠. 네. 물론 자기에게도 있는데, 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네. 그 부분부터 건드려야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원인 제공의 그 원인을 찾아내자는 이 얘기가 하는 거지. 물론 뭐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도 어떤 네. 원인 제공을 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또 내가 남편한테 그 남편이 싫었거나 쳐다보지 않았거나라는 뭐 그런 원인 제공이 또 물론 남편에게서도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 피는 시기가 네. 권태기에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전제를 한번 더 보자는 거죠. 예. 네. 권태기 그러니까 재미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안정돼 있어. 직장도 안정되고 애들 잘 크고 있고 뭐 남을 데가 없는 거야. 권태기야. 재미있는 게 없어. 자극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있는 걸 찾아 나서는 게 그런 이제 바람 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이거는 상대방 잘못도 아니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오로지 개인의 절제력이 없어서 네. 혹은 그 즐거움을 찾는 그 마음이 나쁜 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인간 존재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네. 또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비율에서 좀 안 됐지만 새들은요, 새들의 어떤 동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새들의 암컷은 모두가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암컷이 전부 그 알 낳으면 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계속 물어본다니까 이놈도 물어보고 그래서 다 바람을 피면 이 암컷으로서는 이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 놈이 물어오니까. 그래서 원래 동물의 암컷은 바람을 피게 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물적인 네.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도 동물이니까 물론 다르죠. 다른데 그 안에 뭔가 그러한 존재론적인 동물로서의 존재론적인 무슨 디자이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이런 그 외도하는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태기의 바람들을 많이 피죠. 사실은 권태기가 많이 바람 피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진짜 정말 다 안정이 돼 있고 뭐 별 뾰족한 뭐 충격도 없고 뭐 이럴 때 왜 바람이 나나 그러면 저는 그거를 예수님께 따져봤어요. 아니 예수님 그 둘이 사이좋게 잘 사는데 거기다 왜 분란을 일으키셨습니까? 라고 정말 감실 앞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도 해본 적이 있고 예수님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은 뭐였냐면 너희는 지금 자연적으로만 그냥 친하지 않냐 그냥 문제없이 그냥 뭐 대충 안 건드려야 될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피해가고 이런 말하면 화내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훈련하고 뭐 이래가지고 적당히 덮어가면서 그냥 무난하게 사는 방법들을 연구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나는 한 남녀를 부부로 엮었을 때는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계획을 마련했을 때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 대충 덮어놓고 적당히 사랑하는 그런 부부를 보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위기를 한번 좀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안 건드리고 피해가야 되는지 규칙도 정해놓고 이런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앞으로는 싸울 때 존댓말로 싸우자. 뭐 이런 방법도 찾아내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방법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살았는데 이게 결국 권태기가 오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서로 무조건 참아주는 관계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정말 감내하고 희생을 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말 나를 희생해서 던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이 되돌아봤을 때 비로소 부부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방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혼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미사를 한 달만 매일 다녀봐라. 한 달 다녀보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한 달 둘이서 손잡고 미사를 다녀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있었던 사례고 저희들이 그렇게 상담을 했던 거고 근데 카타리나가 꽤 젊은 부부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부였는데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처방을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둘이 싸우거나 권태를 느끼고 결혼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실증을 내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머리를 땅땅 쳐줄 분은 예수님밖에 안 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달만 미사를 다녀보고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미사만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혼인 무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줄게. 응? 혼인 무효를 그래서 교육법적으로 완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볼 거니까 그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매일 새벽에 미사를 가라. 뭐 이렇게 저녁에 가랬더니 뭐 퇴근이 안 맞고 뭐 야근이 있고 어쩌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새벽에 둘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미사를 한 달만 다니라 그랬는데 진짜 해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리나가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왜 전화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상담할 필요 없어. 둘이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래도 손을 잡고 갈 정도는 그 정도는 뭐가 친근함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부부였고 아직도 서로 간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혼이란 극단적인 생각을 했지만 근데도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그렇게 자꾸 갈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근데 그래도 한 번 그것만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처방으로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혼인 무효 찾아준다니까 그게 더 달콤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뭐 다양한 사안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 부부간에 특별히 그런 이제 바람 문제, 외도에 관한 이건 참 인류의 문제 같고 인간 존재의 문제, 그다음에 이 혼인 제도의 문제.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또 뭡니까 이제
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뭐 졸혼이라는 예, 단어도 새로 생기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뭐 결혼할 때부터 앞으로 결혼은 뭐 20년만 한다. 그래서 20년만 한다. 정해놓고 하는 사람도 뭐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인간 존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안마다 또 해결책은 또 다 다를 것이고, 네. 사람 성격도 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앞으로도 계속 있을 문제고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뭐 정확한 해답도 없고. 예. 그죠? 네. 아까 이제 그 용서 문제도 나왔는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이런 일도 저질렀구나 하고 예. 용서도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는 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상대방이 회개를 해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회개는 상대방의 몫이고 그렇죠. 용서는 제 몫인데 내 몫이. 이 상태에서 내가 회개를 안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으니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건 또 그러면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거든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용서라는 개념도 또한 어떤 개념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래 나 용서할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용서냐?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도 또 문제가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이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인류의 오래된 숙제 바람 외도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속 시원한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이 정도로 각자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